안녕하십니까. 사주원국에 인신충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원국에서 인목과 신금이 만났을 때 충돌하는 것을 인신충이라고 합니다. 충이라는 의미는 같은 길을 사용하는 인목과 신금이 서로 대치하는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간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다르게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충에는 인신충 가운데서도 여러가지 지지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일지와 월지와의 충, 그것도 월령이 인목일 때와 그리고 월령이 신금일 때 일어나는 충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충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를 살피는 것이 충을 살피는 이유가 됩니다. 단지 충이란 의미만으로서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충돌을 하게 되면은 꼭 금이 목을 이긴다, 그러니 목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은데, 하지만 인목 속에는 병화라는 장생지로서, 병화의 장생지로서 인목 속에는 병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경금이 대표 지장간이긴 하지만 함부로 금이 목을 극제할 수 없는 환경은 인목 속에 병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금이 인목을 이긴다, 이것은 천간에서 금이 목을 극하는 것으로 반드시 똑같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원령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원령이 인목이냐 또는 원령이 신금이냐에 따라서 이 충돌의 영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인월이라고 하면은 목의 록지입니다. 목이 왕성한 계절입니다. 그리고 지장간에는 병화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병화의 장생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지에서 인목을 충한다는 의미는 금이 목을 극제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지장간에 소장되어 있는 목과 화가 왕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우에는 신금이 인목한테 충을 받는 경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충은 반드시 이기고 지는 성패의 구분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신월이라고 하면은 금의 록지입니다. 금의 록지로서 또한 임수의 장생지가 됩니다. 하지만 목은 절지에 해당이 되고, 소장되어 있는 병화는 사지에, 병지에 해당되는 만큼 목화는 이미 약해진 상황에서 신금을 만나서 충을 받게 된다면은 이 경우에는 반드시 목과 화가 크게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령이 먼저 무엇인지, 충을 하는 것인지 충을 받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구분이 있어야지 충으로 나타나는 영향을 살피게 됩니다. 이 일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신금과 인목은 각각의 육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일간을 제외한 일간의 환경과 다른 환경인지 아니면 일간의 원신인지에 따라서 충돌하는 충이 됨으로 인해서 사주 주인공에게 나타나는 길흉의 변화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인신충이 됐을 때 뚜렷하게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인신충이 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같이 똑같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는데, 단지 좀 인신충이 좀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 그것이 사주 주인공에게 반드시 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간에 경금이 투출해 있지만 경금은 인월에 절지앉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금극목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행운에서 신운과 유운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이때 금으로서는 로강지를 만나게 되니 이때 인신충의 영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경금이 힘을 못 쓰고 있던 경금이 행운에서 로강지를 만났을 때 이때 목을 극제하러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이 비록 신앙한다고 하더라도 인월이라고 하면은 이미 눈목입니다. 목이 이제 새싹을 터뜨리는 시기인데 이때 금으로서 충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사주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록지입니다. 목이 왕성한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지에서는 인신충, 천간에서는 금극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일간으로서는 임목과 간목은 금금에 의해서 신금에 의해서 충을 받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지만 임목은 목의 록지면서도 병화의 장생지인데 병화가 이렇게 투출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지에서 이렇게 화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경금이 임목을, 신금이 임목을 충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왕성한 화에 의해서 편관 칠살이 오히려 제사를 받는 형상입니다. 식상으로서부터 극제를 많이 받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신금이 임목을 충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신금이 식신과 비겁과 식상에 의해서 힘을 합세해서 이 식상이 제살하는 형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더구나 행운의 흐름이 임묘진, 특히 사오미 행운이 닿는다고 치면은 이때는 화가 왕성해진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제살이 퇴가하는 경향이 됩니다. 물론 금이 목을 극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 극제하는 제살이 퇴가하게 된다면은 사오미 운에서는 오히려 흉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관성, 식상에 의해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 경우에는 사오미 운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수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금 속에 있는 임수 또한 사오미 화국에 이르렀을 때는 절지에 인하는 만큼 수를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목, 화, 금, 사주원국이 전체 다 제살 퇴가하는 양상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일간은 설기가 태중해지고 화는 왕성해지고 제살은 강해지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서 사주의 형상이 매우 공경에 빠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일간, 상관, 편관으로서 동시에 다 헤쳐본다면은 이 흉의 범위를 쉽게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인월에 태어나서 장생지를 두었습니다. 그러니 일간으로서는 등령을 해서 신왕의 조건을 갖췄는데 마침 천간에 추출한 정임합일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일간으로서는 신왕하지 않겠나, 즉 신강의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인신충이 되어버려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임목은 오히려 장생지로서 이 경우에는 금이 충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다고 제가 앞에 사주 면조에서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지지에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신금은 임수의 장생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병화의 입장에서는 칠살들이 국을 이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일간에 의해서 일간은 원령에 등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성한 것이 변해서 이 경우는 오히려 편간이 칠살이 더욱더 왕성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간으로서는 신약해졌습니다. 그 신약해진 이유가 결국에는 인신충에 의해서 일간이 신약해졌다. 즉 강변, 위약이 된 유지가 원래는 강하던 것이 충에 의해서 약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일간이 신약을 해졌는데 그 이유는 재성과 관성, 재당살이 국을 이룸으로 인해서 일간이 신약해졌다. 그것도 일간의 원신, 즉 임목을 원령을 충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원령에 암장되어 있는 간목과 병화가 다 손상을 입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임목은, 즉 목은 록지긴 하지만 이때 목은 새싹을, 생명을 키워 올라오는데 이때 경금이 나타나서 이 임목을, 간목을 극제하는 것은 매우 불리한 것들이 됩니다. 그것은 자라나는 생명의 싹을 미리 잘라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사주 주인공에게 나타나는 것은 뭔가 다른 환경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좀 건강에 대해서 뭔가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임목을 충을 함으로 인해서 이 임목은 이제 봄에 뭔가 태양이 솟아오르듯이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싹이 발산되고 있는 시기에 신금이 임목의 뿌리까지 도려낸 형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원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특히 재당살이 이렇게 국을 이루게 된다면은 일간과 그리고 원령은 굉장히 크게 손상을 입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운의 흐름이, 행운의 흐름이 축자해, 술, 유, 신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가장 흉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는 유신, 즉
충이 되어 있는 가운데 한 번 더 행운에서 유운이나 신운을 만났을 때 이 인목을 충격하게 된다면 그 운이 이 사주 주인공에서 가장 약화되는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이 되는데 충이 되면은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 것과 이것도 살펴야 되겠지만 그리고 시기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인월은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목이 왕성한 계절입니다. 그리고 특히 간목이 이렇게 투출한 원신이 이렇게 투출해서 간목이 투출했기 때문에 일간으로서는 임수로서는 이 목을 키워내기에 있어서는 수의 역할이 부족하다. 설기가 태중하다. 특히 병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는 약해지는 계절이고 목은 왕성해지니까 일간으로서는 신약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간으로서는 이 신약한 환경에서 일간을 보조하는 것은 지지에 있는 신금, 신금은 임수의 장생지로서 충분히 일간을 보좌하는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일간으로서는 신금을 용신으로 쓰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신금을 용신으로 썼지만 인목에는 병화가 소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천간의 시간에 시주에 병오 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처음 사주명조에서 나왔다시피 이 경우에는 오히려 식상은 또한 인성을 극제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식상은 인성을 극제하고 재성은 인성을 극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간은 식상이 설계하고 있고 그러니까 식재가 일간을 설계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성을 극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흉은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금이 인목을 충을 해버렸다는 것, 즉 식상성을 무너버렸다. 그것은 일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의 범위가 인성에 의해서 갖추어졌던 범위가 오히려 내면에 있는 이 자기의 지식과 학식이 식상으로 분출하지 못한다. 뭔가 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에 거기서 하나 더 재성이 인성을 극해버렸기 때문에 이 인성의 역할이 그냥 소멸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성의 역할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건강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행운이 한 번 더 이 경우는 모운을 만나는 것보다 이 경우에는 화운을 만났을 때 이 용신, 즉 용신을 쓰고 있지만 용신 또한 원신을 극제하고 있기 때문에 용신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조금 부족한 경우입니다. 특히 화운을 만났을 때, 목운을 만났을 때도 오히려 신금은 충을 오히려 받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화운을 만났을 때 이 신금, 용신은 거의 극제가 되어버리는 행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에 흉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조는 인신충이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일간이 해월에 태어나서 신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살이 퇴화한 상황입니다. 관살이 퇴화해서 일간으로서는 인목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는 간목의 장생지입니다. 간목이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화로서는 간목에 소장되어 있는 해수에 소장되어 있는 간목을 인출만 할 수 있다면은 관인 또한 상생의 역할이 나타나기 때문에 귀함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귀격에 해당하는 사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펴보면은 이 식신이 투출해 있는 모습입니다. 식신은 또한 비겁을 극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식신이 오히려 식신이 반성을 제살하는 경우입니다. 이 또한 식신제살이라고도 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인의 상생의 형상과 식신제살의 형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주 원국에는 인신충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경우에는 인목을 용신으로 쓰고 있는데 행운에서 유운과 시운을 만나게 되니 일간으로서는 병사궁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용신으로서는 사절지에 들어오는 게 되시고 사주의 병이 되어오는 관살은 생지를 만나게 되니 이 신운에서는 일간, 용신, 사주의 병이 되는 관살이 모두 왕성해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식상까지
다 설기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신운에서 나타나는 흉이 아주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이 유신운, 특히 신운을 만났을 때 한 번에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잃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다시 사주 주인공은 다시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됩니다. 다행히 이 술토, 즉 병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신금이 들어왔을 때, 신금이 인신충이 됐을 때 나머지에서 화국을 어느 정도 이루니 이 신금을 어느 정도는 대적할 수 있다. 그러니 완전히 멸하는 정도는 아니고 이때 인목이 멸하게 된다 그러면은 흉은 크게 나타나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충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충으로 인해서 큰 화는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 술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얻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이 됨으로 인해서 사주 원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충이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서 인신충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